누구나 다 예비 장애인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칠지도 모르고. 장애인들은 이중고를 걷고요. 장애인들은 전혀 거의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장애를 입습니다. 하루에 한 가마씩 손가락이 나온다 그럴 병원에서 참 가슴 아프죠. 이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안녕하세요. 대한의수조연구소 이승호 소장입니다. 처음에 입문할 때는 한 50년 전이라 생각해도 되죠.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도 시골의 옆집에 사는 형이 월남전으로 인해 가지고 팔을 절단했어요.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그냥 자살을 했다. 참 내가 뭐라 그럴까 그 이상해요. 내가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됐더라니까. 또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운명이 아닌가 나름대로. 장애인들은 이중고를 걷고요. 보통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장애인들은 전혀 거의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장애를 입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장애를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뭐 신문사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몇 명만 해주자 했더니 100명이나 접수가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 1년 내내 무료로 해준 일도 있고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신문사에서도 신문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또 이제 장애인 날이 4월 20일 날인데 4월 달만 되면은 전화가 와요. 신문사에서. 요번에는 우리 신문사하고 좀 어떻게 해주지 않겠냐고. 매년 돌아가면서 신문사마다 해주게 됐어요. 50명도 해주고 100명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꽤 많은 숫자로 해주게 됐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죠. 이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절단 장애인들이 한 3, 40년 전에는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아예 집에서 박혀 있어요. 다리나 팔이 절단되고 나면 창피해서 팔이 없으면은 그냥 옷을 입더라도 금방 티가 나잖아요. 보면 남들이 볼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하니까 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나 팔을 끼고 다니면 옷을 입더라도 자세히 보기 전에는 그 당시에 몰랐으니까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 가지 품목을 전국으로 거래할 때예요. 돈도 많이 벌 때입니다. 80년 초에는 가정마다 그 프레스라 해가지고 쇠를 자르는 공장이 간해공업을 많이 했어요. 손가락 한두 개는 거의 다 하루에 한 가마씩 손가락이 나온다 그럴 병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은 나 혼자 해줬다. 거의 한 80%를. 새벽에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에 이때야 일이 끝나니까 뭐 돈도 많이 벌었다 봐야죠. 거기서 돈을 벌었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을 위해서. 다리 없는 사람들은 걸어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입문을 했을 때는 유교가 있고 상이용사라 그랬어요. 팔이 없는 분들, 다리가 없는 분들은 무서워서 못 갈 정도로 제 어렸을 때.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누구나 다 예비 장애인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칠지도 모르고. 불의의 사고라는 거는 뭐 등산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를 인해서 다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캐나다라든가 미국에는 가면은 똑같아요. 수영장 가더라도 똑같이 놀아요. 꺼리낌 없이. 어린 애들도 하나 이미 없다 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게 생활화되어 있다. 그게 사회 통합이라는 이유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은 편견을 갖지 말아라. 옛날에는 산재로 인한 사고가 많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었어요. 교통사고도 웬만하면 다 붙여요. 이제 의술이 좋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병으로 인해서 당뇨라든지 혈액암의 종류가 많아요. 병으로 인해서 절단한 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참 마취로 오면은 전혀 말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지, 그죠? 좀 젊은 분들이 그런 분이 많이 있고, 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냥 털어버리고 잘만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하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지나면은 전화가 와요. 남들도 모르고 아무나 갈 수 있고 그렇게 없이 다닌다고. 그럴 때 내 마음 엄청 뿌듯하죠. 보람을 느낀다 그럴까요? 고무손이라고 했어요. 고무다리라 그래요. 그렇게 많이 변했죠. 3, 40년 전 의수는 때가 타서 못 쓰게 되고 딱딱해져서 못 쓰게 되고 퀄리티가 떨어지죠. 지금 현재는 진짜 쳐다보더라도 생동감이 손하고 똑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요즘 다치는 분들은 자기 손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그거는 실리콘 재질로 만드는데요.
때가 묻더라도 때가 지니까 피부에도 좋고 하니까 그걸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문하고 똑같이도 만들 수도 있어요. 오른쪽이 없으면은 왼쪽 지문 그대로를 본을 떠서 옮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의수는 70%에서 90%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면은 펴지고 아래에 있는 근육을 누르면은 오므러지거든요. 그 강도는 본인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저는 뭐 한 40몇 년 동안 그걸 제일 많이 해줘봤고, 세밀하게 하는 거는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구성도 좋고 오래 쓸 수 있는 거,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처럼 타이어 바퀴 바꿔주는 것처럼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밥 먹을 수도 있고 운전할 수도 있고 뭐 잡고 피고가 다 되니까. 다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14가지 보폭은 그냥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가면 빨리 움직이고 늦게 가면 늦게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걸 14가지로 좀 뛸 수도 있고 뭐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드리지만은 본인에게는 마음에 다 안 들죠. 하지만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한 7, 80%다 알아서 써요. 이게 본인 노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옛날처럼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많아요. 그게 노력이에요. 의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의수의족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기계 자체는 독일이나 미국에 뭐 따라가지는 못하고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만들 수는 있지만 수요 공급이 안 맞습니다. 적자 보고는 공장을 설립을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최고 좋아요. 다리가 절단이 되면은 많은 그 기술자들이 거의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 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이 피부 자체가 노화돼 가지고 뭐 탁 달라붙지도 않는다든가 그런 기술 부분이 있는데, 기술이라는 거는 모든 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이 참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시기는 공장에 불이 한 난 일이 있습니다. 한 10년 쓸 재료를 태웠다 그러면 아주 엄청난 재료를 다 태우고 보험을 안 들여놔가지고 집을 또 다시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바닥을 쳤죠, 내가. 두 번째 아픔은 전자의수를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손가락 3개만 움직였었어요. 이렇게 독일제라든가 미제라든가. 근데 그걸 5개 다 움직이게끔 제가 만들어가지고 국내 특허를 냈었어요. 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국내 것만. 들어간 돈도 있고 해가지고 수출까지 꿈을 꿔야 되는데 뭐 그리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국제 특허 내는 데가. 각국마다 다 내야 돼요. 큰 회사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교육도 시켜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안 낸 게 지금 와서 이제 후회가 많이 되고, 지금 나오는 의수들이 제가 개발한 거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는 수입해야 쓰죠 이제. 그게 좀 안타깝고, 그거는 뭐 기술자인 저밖에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만 됐더라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이제 기회를 한번 놓쳤다 생각해야지. 어느 분야이든 나름대로의 정말 개발할 수 있는 뭐 있다면은, 예를 들어 뭘 하나 만들어 이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버리는 돈은 그냥 내 버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장애인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단 내지는 뭐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은 300원, 500원짜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라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자분들이 여러 군데를 좀 다니면서 수요 조사를 해야 된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가, 또 인건비 대비 인건비는 어느 정도인가. 모든 제품들이 뭐 전자의수도 다리도 좋은 제품은 다 수입품이에요. 수요 공급이 전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생산하면 돈이 되질 않아요. 적자예요. 뭐 독일이라든가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커버를 하니까 수요 공급 면에서 전혀 안 맞아요. 몇 천만 개씩 대나가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대기업들에서도 이제 외국에는 지원하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은 지원이 없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을 유치할 때 장애인 올림픽을 봉사활동을 했는데 보장구 수리소를 내가 했어요. 내 혼자. 운영을 하고 나니까 뭐 그냥
조그마한 패도 하나 줬지만은 그게 기억에 남고, 인천 아세안 게임을 할 때도 팔라림픽을 할 때 아세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이 발명가를 5명을 뽑아가지고 그 개막식 날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한 게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생활이라 생각하고 지구촌 나눔 운동이라 해가지고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주고, 베트남에 장애인 돕기도 한번 했고, 에티오피아에도 장애인들 돕기를 한번 한 일이 있고, NGO와 같이 제가 이제 참석을 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비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거는 누가 해도 꼭 해야 될 일이다. 장애를 입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이거 어떡할 겁니까?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거는 사명감이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비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은 IT 시대 아닙니까? 3D 시대고 하니까 그쪽 방면으로 조금만 하면은 저는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건데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벌이가 잘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게 아주 일을 잘하니까 나는 기분이 좋은데, 글쎄 뭐 어떻게 잘 돼 나가야 될 건데 신경이 쓰이네. 나이가 내가 들어가니까 나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요.